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4부 이 시간에는 먼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본 연습이 오늘부터 2주간 실시됩니다. 축소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이 다시 부활을 했죠.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거친 언행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두고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보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연례적으로 3월과 8월이 되면은 한미연합 훈련을 가지고 남북 간의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미는 방어 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특히 북한은 훈련 내용 가운데 네. 간혹 참수 작전이라든지 평양 수복 같은 것에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제난으로 한미연합훈련만큼 북한군이 훈련을 할 수 없다는 열등감이 있고 네. 또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의 존엄과 북한 체제를 목숨으로 지키다는 충성심 속에서 북한 지도부와 북한 군부 모두 한미연합훈련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는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에서는 북침 연습이다. 이런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건데요. 지금 4년 만에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번 훈련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군대가 있고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적이 있는 한 훈련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야외 기동 훈련을 포함한 국가 총력전의 훈련 실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한미 군사 동맹을 과시하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확장 억제를 과시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훈련이 남북 간의 군비 경쟁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네. 분석합니다. 예. 자, 이번에 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도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대남용보다 대미용의 의도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은 네. 미국의 중간 선거일인 오는 11월 8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미국의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빌려서 담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를 했는데요. 절대 상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채인 핵 그리고 경제협력 서로 흥정하지 대상이 안 된다.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담대한 구상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북한이 거부한 것은 대남 불신이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 예.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놓고 대북 지원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네. 특히 선 비핵화 후 대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북한이 무장을 해제하면은 붕괴 흡수가 있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극구 경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한편으로는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면서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압박을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예.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반문을 던짐을 해가지고 남측이 우측에
대한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군사 훈련이 북침 전제 연습이고 핵 연습 훈련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담대한 구성을 통해 가지고 당근을 주는 체하고 또 다른 한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사 훈련을 통해서 대북 압박하고 이것이 무슨 진정성이 있느냐. 이러한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러한 소리 속에는 결국은 불신이 팽배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북한에서는 얼마 전 이제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요. 미사일을 쏜 곳이 평안남도 온천이 아니라 안주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온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군은 이후에도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는 변동이 없다라고 원래 분석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어느 측의 말이 맞는 겁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도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주장에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네. 발사 원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안주에서 온천까지 거리가 약 한 90km 정도 되는데 예. 우리 정보 당국은 90km까지 비행한 것을 몰랐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해석이 좀 합리적이라면은 예. 발사 원점도 모르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원점 타격, 선제 타격론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북한의 노동신문이 어제 북한의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짧은 시간에 성취했다라고 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 집권 10년의 성과의 하나로 이게 지목을 한 건데요. 북한의 핵 기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겁니까? 이 핵과 탄도미사일은 한 세트입니다. 네. 북한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네. 2016년 11월에는 네. 북한 스스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했지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북한은 이 화성 12, 13, 17형 이런 탄도미사일이 완벽하게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모습과 예. 또 지상의 일정한 거리에서 폭발하는 동영상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충분한 핵 보유 국가로 평가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직 핵무력 완성을 모두 마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 핵실험도 6차례 했고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하더라도 네. 중요한 것은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재진입하는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재진입하는 동영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한 500 내지 1000m 네. 이러한 상공에서 폭발하는 동영상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한 핵 보유국으로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합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우리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국무부에서 이 담대한 구상 제안을 지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북한 측에서는 이 담대한 구상을 거절한 상황이에요. 북미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미국은 대북 압박이든 대북 포용이든 네.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습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해 왔고 네.
또 현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이행이 아주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당분간은 그 적절한 긴장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만 하는 소극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다가 예.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는 올 연말 내년 초 연말 연초에 국면 전환을 위한 북미 대화에 좀 나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는 북미 관계가 그렇게 진전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담대한 구상을 이제 거절당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저 특사 파견 같은 것을 네. 뭐 일종의 이벤트 쇼라는 인식을 탈피하지 않는 한 예. 먼저 대북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은 좀 낮고 설령 제안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겠는데요. 결국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 관계 개선과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이 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위해서는 네. 전략적으로 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이 돼야 된다. 이것이 현실적인 전략적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 북한의 핵 문제가 그 이 체제 생존, 체제 안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북한은 그 이 남북 관계보다도 북미 관계가 우선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이 남북 대화 먼저 하고 다음에 북미 대화 하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한 네. 아마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관계 다음에 남북 관계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에는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남북한 간에 할 말은 다 하고 예. 소위 말해서 그 악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뭐 국내 문제도 있지만 미러 갈등,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그런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은 그 아직까지 이 코로나 예. 국면 이 속에서 대면 접촉을 상당히 그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연내에 뭐 이 남북 관계, 예. 북미 관계, 대화 이것은 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혹시나 미국이 11월 8일 중간 선거에서 뭐 바이든 행정부가 좀 대패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아마 국면 전환 차원에서 서서히 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중요하겠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